핀란드가 세계 최고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믿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병원에 그냥 가도 된다고요? 예약 없이요? 불고기 흘린 셔츠가 당일에 새 것처럼 나온다고요? 신발까지 빨아준다고요? 정말로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핀란드에서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나라. 바로 그곳에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던 핀란드 우월주의가 하나씩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던 토마스예요. 28살이 되던 해 완전 큰 결심을 했죠.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AI팀으로 이직하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반응이 뻔했어요. 아빠가 커피 마시다가 멈추더니 야, 토마스. 한국이 뭐가 좋다고? 구글이나 애플 갈 수도 있잖아. 실리콘밸리나 베를린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야? 엄마는 아예 대놓고 걱정했죠. 아시아는 너무 멀어. 위험하기도 하고. 언어도 완전 다른데 괜찮겠어? 우리 가족은 진짜 핀란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교육은 세계 최고, 복지는 완벽, 디지털 시스템은 다른 나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핀란드가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확신하고 살았죠. 아빠가 또 한 소리 했어요.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봐. 세계에서 몇 등 하는지 알지? 교육도 핀란드 모델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오고. 의료비는 거의 공짜고. 엄마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시아까지 가서 고생하려고 해? 여기서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진짜 답답했어요. 엄마, 아빠, 한 번만 와보세요.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그래도 표정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요. 아빠가 한숨 푹 쉬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60년 넘게 핀란드에서 살면서 이보다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엄마는 더 직설적이었죠. 혹시 내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잃은 건 아니야? 환상 품고 있는 거 아니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기술 발달 속도도 미쳤고 사람들 에너지도 완전 다르고 결국 부모님이 항공료까지 끊으셨어요.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요. 출발 전날 밤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못 박더라고요. 토마스야, 진짜 괜찮은 거지? 우리가 가서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저는 장담했죠. 엄마, 한국 보시면 오히려 제가 왜 이제야 왔나 싶으실 거예요. 진짜로요. 이렇게 해서 평생 핀란드가 최고라고 믿고 살던 우리 부모님이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부모님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첫 마디가 공항이 생각보다 크네? 였거든요. 핀란드에서 헬싱키 공항 자랑 엄청 했는데 말이에요. 입국 심사대로 가는데 아빠가 갑자기 멈춰 서더라고요. 토마스야, 저기 봐.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줄이 안 밀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줄줄이 서 있는데 정말 빨리빨리 처리되고 있었어요. 핀란드에서는 사람 조금만 몰려도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데 말이죠. 여권 스캔하고 지문 찍고 사진 찍는 게 진짜 10초도 안 걸렸어요. 엄마가 어머 벌써 끝났어? 하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짐 찾는 곳에서 또 한 번 당황했죠. 컨베이어 벨트가 엄청 빠르게 돌면서 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항 밖으로 나가면서 리무진 버스 타는데 진짜 충격이었나 봐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짐 들어주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이분이 왜 이렇게 친절해? 핀란드에서는 버스 기사분들이 표정도 없이 일만 하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놀랐어요. 의자가 푹신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와이파이까지 터지니까 아빠가 이게 공항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창밖 풍경 보면서는 아예 말이 없어졌어요. 도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고층 빌딩들이 쭉 서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현대적인 거예요. 토마스야, 한국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였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이건 시작도 안 했어요 라고 했죠. 아빠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는 한국과 다르네 라며 중얼거렸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네온사인과 LED 전광판들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부모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밤인데도 이렇게 밝아? 핀란드는 밤 되면 진짜 조용하고 어두운데 한국은 완전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제일 놀란 건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앱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빠가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하면서 휴대폰 들여다보더라고요. 핀란드 대중교통 앱은 정말 느리고 부정확한데 말이에요.
숙소 가는 길에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토마스야, 우리가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본 것들이 핀란드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엄마도 고개 끄덕이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 이게 다 실제야? 했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겨우 공항이고 진짜는 앞으로 보실 건데 말이에요. 부모님의 첫 번째 고정관념이 공항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시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진짜 재밌었어요.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니까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데 아빠가 열쇠가 없어도 돼? 하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핀란드는 아직도 물리적인 열쇠 쓰는 집이 많거든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진짜 쇼가 시작됐어요. 로봇 청소기가 윙윙거리면서 바닥 청소하고 있고 공기청정기는 알아서 작동하고 스마트 스피커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어머, 이게 다 뭐야?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바닥이었어요. 슬리퍼로 갈아 신고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엄마가 어머나 바닥이 따뜻해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온돌 시스템을 처음 경험해 본 거죠. 아빠도 양말 벗고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바닥 전체가 히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핀란드는 복층 구조의 중앙 난방 시스템이라 집 전체를 데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기세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은 바닥부터 따뜻하게 해주니까 완전 신세계였던 거죠. 엄마가 바닥에 앉아서 이거 진짜 신기하다. 겨울에 얼마나 따뜻할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앞거는 배달이었어요. 저녁 먹을 거 주문하자고 하니까 아빠가 근처 식당에 가면 되잖아 했는데 저는 배달앱 켜서 주문했죠. 불고기,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풀코스로 시켰어요. 주문하고 엄마한테 30분 안에 올 거예요라고 했더니 믿지 않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빨리 와? 핀란드는 피자 하나 시켜도 1시간은 기본인데. 아빠도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30분 안에 가져다 준다고? 말이 안 되는데?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25분 만에 딩동 소리가 났어요. 배달 온 거죠. 문 열고 음식 받아서 상에 차리는데 부모님이 완전 넋이 나갔어요. 이게 집밥이라고? 엄마가 불고기 한 점 먹어보고는 어머 이거 정말 맛있어. 우리가 핀란드에서 먹던 한국 음식이랑 완전 달라 했어요. 아빠는 김치찌개 국물 떠먹으면서 이런 음식을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빨리 와서. 계속 감탄했어요. 핀란드는 배달 음식이라고 해봤자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고 그것도 느리고 별로 맛있지도 않거든요. 식사 중에 로봇 청소기가 또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저거 혼자 알아서 청소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저는 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알아서 청소하고 충전도 스스로 해요라고 설명했죠. 아빠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토마스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 저는 고개 끄덕였죠. 네,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엄마가 한숨 쉬면서 우리가 핀란드에서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네 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온돌 바닥에서 자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다니.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의 일상적인 편리함이 부모님한테는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둘째 날 아침에 바로 사건이 터졌어요. 아빠가 안경 렌즈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핀란드였으면 안경점 예약하고 일주일 기다리는 게 기본인데 저는 그냥 아래층 안경점 가요라고 했죠. 부모님이 예약 안 하고 가도 돼?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웃으면서 여기는 그냥 가면 돼요라고 했어요. 안경점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바로 안경 살펴보시고는 10분이면 고쳐드릴게요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정말요? 10분 만에요? 하니까 직원분이 네 간단한 수리라서요.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핀란드에서는 이런 수리도 며칠 걸리는데 말이에요. 정말 10분 만에 안경이 새 것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두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처 안과 가볼까요? 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예약도 안 했는데 봐줄까? 하더라고요. 핀란드는 의사 만나려면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하거든요. 안과에 가니까 접수하시는 분이 처음 오시는 분이세요? 신분증이랑 보험카드 있으시면 바로 등록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등록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진료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요? 오늘 바로요? 하면서 믿지 못하더라고요. 아빠도 우리나라였으면 2주 후 예약하고 또 기다리고 했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정말 15분 만에 이름이 불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치역검사, 안압검사, 망막검사까지 다 해주시고는 눈이 좀 피로하셨네요. 안약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로 바로 처방전을 보내주시면서 1층 약국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했죠.
1층 약국에 내려가니까 이미 처방전이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방전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약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하니까 약사님이 전자 처방전이라서 바로 연동돼요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결제할 때도 충격이었어요. 카드 대면 끝. QR코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약사님이 친절하게 휴대폰 결제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약국 나오면서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가 핀란드에서 이런 일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의사 예약하고 2주 기다리고 약국도 따로 가고. 아빠도 고개 끄덕이면서 여기는 30분 만에 다 해결됐네. 그것도 훨씬 친절하게라고 했어요. 저녁에 집에서 엄마가 안약 넣으면서 말했어요. 토마스야,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우리가 핀란드 의료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도 속도나 친절함은 확실히 한국이 앞서는 것 같아라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날 밤 부모님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우물안개구리였나? 그런 것 같아. 핀란드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셋째 날에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불고기 먹으러 갔는데 아빠가 실수로 양념을 와이셔츠에 흘린 거예요.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빼지?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핀란드에서는 옷에 뭔가 묻으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저는 태연하게 세탁소에 맡기면 오늘 저녁에 받을 수 있어요라고 했죠. 아빠가 설마 오늘이요? 불고기 양념이 이렇게 진한데? 하면서 믿지 않더라고요. 엄마도 핀란드였으면 일주일은 걸렸을 텐데라고 했어요. 세탁소에 가니까 아저씨가 옷을 보시더니 이거요? 6시까지 찾으러 오시면 돼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특급 요금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일반 가격으로요. 아빠가 정말 오늘 가능해요? 하고 재확인하니까 네, 문제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빠 구두에도 양념이 튀었는데 저는 신발도 세탁할 수 있어요라고 했죠. 부모님이 신발을 세탁한다고 하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핀란드는 신발 더러워지면 그냥 버리거나 집에서 대충 닦는 게 다였거든요. 신발 세탁소에 가니까 진짜 충격이었어요. 첨단 장비들이 쭉 늘어서 있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아빠가 이게 뭐예요? 하면서 기계들을 신기하게 쳐다보니까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계는 신발 안쪽 냄새 제거하는 거고요. 이건 가죽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화 전용 세탁기고. 정말 신발 전문 병원 같더라고요. 엄마가 신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교한 시설이 있다니 하면서 감탄했어요. 신발 맡기고 나오는데 아빠가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이건 정말 서비스가 아니라 과학이야.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엄마도 우리나라는 신발 더러워지면 그냥 새거 사는데 말이야 라고 했어요. 저녁에 세탁소에서 와이셔츠 찾으러 가니까 정말 새것처럼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아빠가 옷을 받아들고는 와, 양념 자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하면서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향까지 좋게 나서 엄마가 이거 진짜 오늘 아침에 더러워진 옷 맞아? 했죠. 다음날 신발 찾으러 가니까 더 놀라웠어요. 구두가 완전 새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냄새도 완전히 사라지고 가죽도 부드러워져 있더라고요. 아빠가 신어보고는 이게 내 신발이 맞나? 새로 산 것 같은데 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토마스야, 우리가 핀란드에서 미니멀하게 산다고 자랑했는데 사실은 서비스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건 아닐까? 진짜 뜨끔한 말이었어요. 엄마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우리는 옷 더러워지면 그냥 참고 입거나 버렸는데 여기는 깨끗하게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네. 아빠가 그동안 우리가 불편한 걸 미덕인 줄 알고 살았나 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웃긴 게 그 다음부터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구두 광택도 해주는 곳 있어? 가방 수선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말이에요. 핀란드의 정갈하지만 불편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편리함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넷째 날 밤 10시쯤에 저는 부모님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핀란드였으면 이 시간에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오후 4시만 돼도 깜깜해지고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 달랐어요. 밤 10시인데도 거리가 환하게 밝혀져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어머,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 하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놀라워했어요. 토마스야, 저 가게 밤새 열려 있는 거야? 저는 네, 24시간이에요. 새벽 3시에도 필요한 거 사러 갈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골목길로 들어서니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식당들마다 불이 켜져 있고 늦은 저녁을 먹는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치킨집, 족발집, 분식점까지 다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여기 사람들은 밤에 언제 집에 가요? 하면서 웃으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일 놀란 건 학생들이었어요. 학원 끝나고 나온 고등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핀란드였으면 밤에 혼자 다니는 학생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부모님이 저 아이들 괜찮은 거야? 위험하지 않아? 하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여기는 밤에도 안전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놀랐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우리 옆을 지나가면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 저 아이가 왜 우리한테 인사를 해? 아빠도. 핀란드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 안 하는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특히 외국인 보면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거든요 라고 설명했죠. 공원 쪽으로 가니까 더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밤인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벤치에 앉아서 치킨 먹으면서 수다 떠는 친구들도 있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엄마가 여기 사람들은 밤이 무섭지 않나 봐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핀란드에서는 밤에 혼자 나가면 진짜 무서거든요. 사람도 없고 어둡고 으스스해서 웬만하면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은 밤이 되어도 도시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카페도 몇 군데 문을 열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저 사람들 내일 일 안 해도 되나?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밤 문화가 발달했어요. 야식도 먹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라고 했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걸어 나오는데 또 한 명이 인사했어요. 이번에는 대학생 같은 남자애였는데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하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영어로 간단하게 대화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점도 추천해주고 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핀란드에서 밤에 혼자 나가면 항상 무서웠잖아. 아빠도 고개 끄덕이면서 그런데 여기는 밤인데도 사람들이 웃으면서 살고 있네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토마스야, 여기는 도시 자체가 따뜻한 것 같아. 사람들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날 밤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날 아침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로켓프레시오 장을 봤거든요. 한국 와서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한식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풀코스로 준비하기로 했죠. 아침 7시에 주문한 식재료가 정말 8시에 도착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1시간 만에 와? 하면서 믿지 못하더라고요. 핀란드는 온라인 장보기에도 최소 2, 3일은 걸리거든요. 게다가 야채들이 정말 싱싱한 거예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계속 구경했어요. 토마스야, 언제 이런 요리를 배웠어? 하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와서 유튜브 보면서 익힌 거였는데 조금씩 실력이 늘었거든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니까 엄마가 어머 이 냄새. 우리가 핀란드 한국 식당에서 맡던 그 냄새네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빠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하면서 감동받는 표정이었어요. 계란말이 만들 때는 정말 집중했어요. 핀란드에서는 계란을 그냥 스크램블로만 해 먹었는데 한국식 계란말이는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몇 번 뒤집으면서 예쁘게 말아주니까 부모님이 박수까지 쳤어요. 상을 차리는데 진짜 장관이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까지. 한국 가정집 아침상이 완성된 거죠. 부모님이 식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먼저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토마스야,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우리가 핀란드에서 먹던 한국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 아빠도 계란말이 한 젓가락 먹어보고는 이거 정말 부드럽고 달콤하네 하면서 계속 먹더라고요. 제일 감동적인 건 깍두기였어요. 아빠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엄마도 매콤하면서도 상큼해.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식사하면서 부모님이 계속 감탄했어요.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야채도 이렇게 맛있게 무칠 수 있구나. 된장찌개가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어? 하면서 말이에요. 핀란드 음식은 워낙 단조로워서 이런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먹는 게 신기했나 봐요. 밥 다 먹고 나서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토마스야, 언제 이렇게 자랐니?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게 요리하네. 그러면서 눈물을 살짝 닦더라고요. 아빠도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구나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때 아빠가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다, 토마스야.
왜 내가 여기를 택했는지. 그 한마디가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핀란드에서 60년을 살면서 쌓아온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핀란드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는 이런 따뜻한 아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네. 아빠도 여기 와서 보니까 삶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구나 싶어라고 했어요. 그날 아침 식사가 정말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제 생활과 성장을 부모님이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부모님 표정에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왔어요. 부모님이 핀란드로 돌아가시는 날이었죠.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았어요.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부모님 표정을 보니까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빠가 커피 마시면서 말했어요. 토마스야,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엄마도 고개 끄덕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겠어라고 했어요. 처음에 걱정 가득한 얼굴로 왔던 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부모님이 창밖을 계속 보더라고요. 이 길도 마지막에 보는 거구나 하면서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다음에 언제 또 올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언제든지 오세요. 이제 여기가 집이니까요 라고 했죠. 공항에서 체크인하고 출국 심사 받기 전에 저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엄마한테는 한국 화장품 세트를, 아빠한테는 전동 안마기를 준비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써보세요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화장품 박스를 들여다보면서 이거 한국에서 유명한 거지?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안마기 만져보면서 이거 정말 신기하네. 핀란드에서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어 라고 감탄했어요. 출국 심사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엄마가 토마스야, 이제 우린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겠어 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빠도 우리가 핀란드 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한국 이야기 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편견을 갖고 있을 텐데 직접 와봐야 안다고 말해줄게라고 아빠가 덧붙였어요. 엄마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안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사람들도 이렇게 친절하고라고 하시면서 계속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면서 부모님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신 거잖아요.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 도시가 이제는 정말 제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도 이곳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였죠. 핸드폰으로 부모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한국 음식 그리우시면 언제든 오세요라고 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토마스야, 정말 고마웠어. 한국이 우리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혼자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도 함께 선택한 곳이 되었구나. 핀란드 최고의 시스템을 믿고 살던 두 분이 서울에서 진짜 삶의 완성을 보신 거죠. 몇 달 후에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토마스야, 우리 친구들이 한국 여행 가고 싶다고 해. 우리가 너무 자랑해서 그런가 봐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부모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파해 주시는 거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기술도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안전하기까지 한 곳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